뉴스 크레딧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7월 첫 주인데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취재기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식 부럽지 않은 AI 스피커 이야기입니다. 위급 신호 상황을 재빨리 알아채고 119에 신고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73살 이기성 할아버지. 도움 청할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집에 설치된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를 인식한 AI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19 신고까지 접수한 덕분에 10분 만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도입한 AI 스마트 케어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보살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급 상황 문자가 전송되고 관제센터로 긴급 호출이 이뤄집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주고 날씨와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다 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3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12가구를 추가한 유성구는 수요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보일러 놔드릴게요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 이런 뉴스를 보니까 AI 놔드릴게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TV 옆에 보면 이렇게 AI 스피커를 두는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요새 AI 스피커 정말로 많이 보편화됐는데요. 저희 집에도 2개나 있습니다. 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뭐 인터넷 등을 가입할 때 이제 선물로 오면서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이런 식으로 AI 스피커가 보편화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AI 스피커 국내 가입자는 모두 1,6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기기는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조금 어렵다던가, 혹은 외부 소음을 이제 소리로 인식해가지고 오작동하는 경우, 또 다른 기기와의 그런 연계성이 좀 낮아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설치할 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큰 기대 안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병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쓰러지면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음성을 이제 AI 스피커가 듣고서 즉시 가족과 공무원 그리고 또 그 AI 스피커 회사의 관제센터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연락을 통해서 이제 119 신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쓰러지고 나서 응급실까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혼자 살게 되면 이렇게 10분 안에 신고하는 건 물론 이게 뭐 바로 이제 병원에 가는 것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신고가 신속했던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쓰러지면은 며칠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왕왕.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위급 상황이다,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화 돼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특정 단어, 특정 뭐 말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뭐 도와줘, 119 불러줘, 살려줘 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AI가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센터나 가족 또 구청 등이 한 차례 확인을 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오신고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확인을 일단 한번 해보는군요. 예. 홀로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널리 보급이 됐으면 싶은데 정말 뭐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그 열효자 부럽지 않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나 혼자 사는 네. 그런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 이게 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좀 음성을 이용한 거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게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경남과 대전, 서울 등에서 벌써 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이 AI 스피커를 통해 목숨을 구한 그런 사례들이 네.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이게 널리 퍼지지는 않아서
대전 유성구의 경우도 42가구에서만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설치 비용도 지금은 한 대당 약 120만 원 정도 좀 높은 가격이 요구된다고 해요. 네. 이제 이 기기 자체에 대한 가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관제센터와 연결을 하고 또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좀 가격이 높은 부분인데 다만 이용자께서는 부담은 없고 지금은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뉴스가 처음 보도가 됐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집에 있는 AI 스피커도 혹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이 뉴스 보고 한번 AI 스피커 봤는데 안 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AI 스피커는 안 되는데 이게 복지용으로 보급된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제센터, 구청과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인데요.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 기기를 통해 들어온 이런 각종 상황들을 뭐 119나 가족 등으로 연결해서 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AI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네. 소리 자체는 인식할 수 있더라도 요거를 뭐 119로 연결을 한다던가 가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없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 관제센터의 유무 이거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도 나는 게 되는 거고 이 같은 좀 성능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게 좀 가격은 비쌀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복지사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대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 제 생각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뿐 아니라 혼자 사는 뭐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도움이 급하게 요구될 경우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정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 어떤 소식인지. 이번에도 훈훈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한 60대 여성이요, 그 수천만 원이 든 그 돈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철도 경찰의 도움으로 바로 찾았습니다. 지난달 22일인데요. 부동산 계약금 4,55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신했다는 여성이 이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 수사관들이 여성과 함께 이제 대전역을 돌면서 수색을 했는데 네. 역에서는 결국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철도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이 그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역으로 온 걸 확인하고 해당 버스 회사와 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가방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과 함께 버스 회사로 찾아가 이 가방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어르신께서 얼마나 참 걱정이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품에 꼭 안고 있거나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잘 기억도 못 하셨네요. 예, 네. 이분께서 잃어버리신 게 550만 원이 든 현금과 예. 4천만 원의 수표가 든 작은 백팩이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네. 또 양손에도 짐이 있어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버스를 내릴 때 그 백팩을 깜빡하셨던 거죠. 이 양손에 짐이 있으셨으니까 아 내가 다 짐들을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KTX를 타기 위해서 대전역에 앉아 계셨던 건데 그러다가 아 내 백팩이 어디 있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네.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제 분실 신고를 한 거고 이제 뭐 이 돈이 또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이제 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었는데 그 돈이 없어졌으니까 무척 당황하신 상태로 이렇게 경찰에게 연락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네. 정말 뭐 경찰의 본분에 맞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철도 경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역에서 발견이 안 되면은 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동선을 이렇게 짚어본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철도경찰 같은 경우는 그 관할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을 벗어나면은 사실 철도경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할 지구대에 이제 따로 이렇게 연락을 그렇죠. 해서 이관을 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철도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CCTV 같은 거를 살펴가지고 대전역에 들어설 때부터 이 가방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때 시간이 5시 50분이었어요. 근데 관할지도 아니고 퇴근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안 할 법도 한데 이쪽에서 지구대에 넘기지 않고 한 발 더 움직였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여성분께 타고 온 버스를 확인을 하고 직접 차를 몰아서 그 버스 회사 차고지까지 직접 이동을 해서 이제 돈을 찾게 된 거였습니다.
버스에서도 아무도 이 그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천운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말 철도 경찰 또 버스 회사 뭐 정말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여성분께서도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막 사례를 하려고 하셨는데 예, 예. 이분들께서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칭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가방을 무사히 보관했던 그 버스 회사 대전 승합 회사부터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었던 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재천 수사관까지 정말로 좋은 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재천 수사관. 예, 우리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칭찬해드려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분신물을 발견했을 때 사실 손대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저걸 찾아서 뭐 어디 이렇게 뭐 맡기든지 뭐 이런 경우 많은데 그것도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대한 안 건드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아, 건드리지 않고. 예, 네. 내가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에 뭐 날이 늦어서 내일 신고해야지 네. 이런 게 경찰서 가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물건이 놓여진 자리에서 임의로 그거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고 하죠. 네. 이제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매년 한 11,000여 건 정도가 이 해당 법으로 이제 검거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가지고 가서 처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무원들에게 맡기거나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둔 상태에서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관계자들한테 신고하는 게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